안녕하세요. 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read a Korean book and the title is 새벽이 문제야. 항상. 일단은 이 책의 표지는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이 표지 때문에 골랐습니다. 물론 책 내용도 한번 살펴봤는데 굉장히 좋았어 구입했습니다. 새벽이 문제야. 항상. 글쓴이는 박한평 지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의 말 한번 살펴볼까요? 어설픈 위로라도 필요한 새벽이 있습니다. 하소연할 곳이 없어 문제를 끌어안은 채 잠 못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글거리는 글귀여도 마치 오늘의 나를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책이 의미를 가지는 순간이 온다면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도 힘들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우리는 결국 또 사랑이니까요. 차근차근 기록했습니다. 소중했던 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았어야 할 실수들에 대해서 말이죠. 이 책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부재한 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 있던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이겠죠. 이별의 순간을 되새기는 건 그래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내 앞에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오롯이 사랑하게 합니다. 속상한 마음을 끌어안고 새벽마다 잠 못 드는 당신을 위해 제가 아끼는 문장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당신을 붙잡아줄 소중한 문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제 글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박한평님. 되게 마지막 이 부분은 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되게 뭔가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내용들이. 저는 다 읽을 수 없지만 몇 개 골라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림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연애를 하는 중인데 외로운 이유는 뭘까? 그런 말이 있다. 남자는 자신이 더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야 하고 여자는 자신을 더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말. 그런 연애가 오래 간다는 말. 우리는 이런 형태의 연애를 통해 행복할 수 있을까? 애초에 연애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새벽을 떠나서 한쪽의 사랑이 일반적으로 큰 연애의 마지막이 결국 어떤 형태를 맞이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당신과 나는 오랜 연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의 사랑이 다른 한쪽에 닿는 그런 연애를 원한다. 서로가 서로를 동시에 좋아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 맞다. 그렇기에 연애의 시작이 애정의 불균형으로 시작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불균형이 연애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면 다른 한쪽이 너무 슬프니까 오랜 연애가 한쪽이 더 좋아해야 이어진다는 말보다는 서로에게 녹아 들어야 가능한다는 말로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양한 문장들이 있어요. 이것 봐요. 후회는 없는데 아쉬움은 있어. 진짜 온갖 별짓을 다 했다. 나를 바라보게 하고 싶어서,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싶어서 억지로 기워놓은 부분이 결국 터져버릴 때까지. 바람은 왜 또 나를 너에게로 이끌어 이렇게 하루를 스쳐 지나가긴 하는지. 후회는 없는데 아쉬움은 있어. 나는 조금 더 길게 본 거잖아.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순식간에 정리될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거든. 가장 중요했던 네가 없는데 너는 나에게 그만큼 강렬했다.
살아오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다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상대화해 버릴 만큼 그런 네가 없이 만들어낸 것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함께 꿈꾸었던 것들을 혼자 이룬 게 어떤 가치를 지날까? 너를 잊고 살아 올린 것들이 나에게 어떤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린 나는 어떤 행복을 꿈꾸고 있는 걸까? 가장 중요했던 네가 없는데. 이 부분은 조금 슬펐어요. 뒷부분은 아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앞에는 대부분 이별과 관련된 얘기예요. 뒤에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떠나간 너를 그리워하는 건, 그리워한다는 건 힘든 일이다. 남겨진 것들을 혼자 정리한다는 건 괴로운 일이다. 빈자리를 바라만 봐야 한다는 건 외로운 일이다. 떠나가 버린 걸 보고 싶어 한다는 건 미련한 일이다. 멈춰 버린 우리의 시간을 혼자 끌어안는 건 어려운 일이다. 떠나간 너를 그리워하는 건 어떻게나 힘든 일이다. 어쩌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제 중간 부분이 나왔어요. 한번 해볼까요? 뒤에서. 책은 좀 슬펐어요, 솔직히. 강아지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진짜 이렇게 많아. 듣고 싶지 않았던 너의 소식을 들었어. 당신이 벌써 괜찮다는 말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럭저럭 지낸다는 것도 아니고 엄청 잘 지낸다는 당신의 소식.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길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대견한 마음에 다행이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황당한 마음에 웃음이 나오면서도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만 같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먹먹하고 허탈한 기분,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조차 자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는 거겠지. 그렇게 애 끝은 입술만 깨물다가 피가 흐르는 걸 깼다고 나서야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평소 지독하리 많지 이성적인 네가 이 정도로 감정의 어지러움을
경험하는 걸 보면 어딘가 고장난 게 분명하다. 평소 지독하리면치 이성적인 애가 이 정도로 감정의 어지러움을 평소 지독하리만치 이성적인 애가 이 정도로 감정의 어지러움을 경험하는 거 보면 어딘가 고장난 게 분명하다. 재밌다. 사실 그럴 필요까진 없었다. 그때의 나는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 느낌 때문에 화를 많이 냈다. 작은 것에도 불같이 화를 내서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 어쩌면 단단하게 서 있는 너를 자극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일지도. 별거 아닌 것들을 용서하지 못했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못되게 구는 나를 받아들일 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럴 필요까진 없었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끌어안으면 되는 거였다. 그것이 사랑을 그만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는 결국 마지막 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마지막 문장 하나를 읽고 끝낼게요.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사랑을 했구나. 좋은 문장을 읽으면 아, 이 사람이 진짜 사랑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수선한 마음을 겨우 다 잡고 이끌리는 대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이번에 겪은 이별도 문장으로 표현하고 나니 지난번과 별반 다르지 않는 반박이 같은 문장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사람과의 헤어짐이 이렇게 큰 구멍을 남기는 걸 보면 이별의 크기는 함께했던 이에 대한 동경과 비례하는 걸까요? 저에게 왜 이별했냐고 묻기 전에 얼마나 애틋한 사랑을 했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 사람이 주었던 사랑은 제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의 모금이었습니다. 이제 깼다는 게 미안할 정도로 당연했던 것들 말이죠. 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혹시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 다시 만나요. 여러분 잘 자요. 안녕. 감사합니다.